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핵심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중에 이슈가 좀 될 만한 종목과 그리고 이슈가 최근에 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종목 모두 제가 이제 직접 발로 IR을 갔다 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몇 번 탐방을 갔다 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IR을 갔다 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펩트론과 종근당 바이오가 있는데요. 이제 종근당 바이오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근당 바이오는 이제 종근당 홀딩스 쪽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쪽 그 홀딩스 쪽이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원료 의약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이제 신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해 11월에 신규 GMP 허가를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0년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외형적인 성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PC 베타락 탐저 해제나 DMCT 항생제 원료 등은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의 판매, 그 원료 의약 관련된 부분의 판매를 글로벌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 종근당 건강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최근에 락토픽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OEM, OD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제품을 수요를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11월에 공장 증설을 완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부분으로 내년부터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판매도 더 크게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을 합쳐서 결국 공장 증설까지 간다고 하면 20년 신규 매출에 대한 본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과 이 뭐 항비반이라든지 골다공증 연구를 지속을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사용 쓰임새를 다양하게 좀 확대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 증가 그리고 동사에 대한 자체적인 브랜드 유거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브랜드 그리고 정군당 건강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락토핏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료 의약품에 대한 판가 인상 그리고 공장 증설 뭐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떤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면 바이오 업체들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만 3천 원, 3만 원을 돌파하면서 3만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주봉상을 보시면요. 밀리더라도 한 2만 7천원대 초반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반 정도 27,500원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6개월 가량을 거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3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8,000원 정도에서 7,500원 정도는 지킨다라고 좀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래 시장만 좀 잘 뒷받침이 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흐름에서는 27,500원이 손절가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2,000원이지만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만 보더라도 한 35,000원 이상, 4만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는 하지 마시라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펩트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펩트론에 대해서는 이 펩타이드 약효 지속경 제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판권을 주고 2005년부터 판매를 지속했었던 제품이고요. 연간 한 250억씩 판매가 됐었던 제품입니다. 전립선 치료제 루피어 대포 14년간 약물치료 관련 판매 종료 이후에 재판매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사에 그동안에 해왔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보다는 파킨슨병 치료제 그리고 LID 레보도발 유발 이상 윤동증 그리고 표적 항암제 신약 PAB001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질환 펩타이드 제품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동사 이제 개발을 좀 준비 중인데 현재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이 약물의 다양한 효능을 찾아 용도 변경 신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세계 최초로 GLP-1 체제에 대해서 뇌질환 치료를 입증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2014년 전세계 관련 판권을 계약 특허를 받았고 2030년까지 계약을 했다. 그래서 파킨슨병 관련된 부분 임상 이상을 11월부터 진행 중이고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임상 관련된 부분은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 이상 관련된 부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길게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뇌질환 펩타이드 제품이 있는데요. 파킨슨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기간 투약을 하면 레보도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 LID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LID 레보도발이라고 하는 이상 운동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LID 치료제 이를 동사에 SR 익산나이트타이드가 LID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쉽게 말해서 파킨슨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약을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한 부분을 영국에서 실험 2달 전에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표적 항암 항체 신약 PAB001입니다. 그래서 이 뮤신일이라는 단백질인 암들과 암줄기 세포에 높게 발현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뮤신일이라는 이제 그 표적 물질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 물질을 발견을 하는데 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뮤신일을 억제시킬 수 있는 표적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방암 관련된 부분에 헙세틴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20-30%의 제대로 된 치료가 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 이 부분을 좀 효과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물 실험과 판매되는 치료제에 비교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했고요. 최근에 이 빅 바이오 업체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계약이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업체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련된 그런 제약에 대한 부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면 19년 4월 29일에 일본 다이치 상교의 항암제 계약금이 1조 4천억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17년 비슷한 유형의 치료제가 2조, 계약금이 1,700억 정도, 뭐 이런 부분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전이니까 결국 1월 13일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요. 그리고 16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이 됐든 아니면 밖이 됐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일 정도의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 생각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었던 주가가 13,000원대 초반대까지 갔다가요. 13,000원대 초반대 종목이 19,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원 정도 선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 업체들이 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상승으로 주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17,000원 초반대 17,000원에서 17,0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은 16,500원. 근데 18,600원에서 16,500원이면 2,00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7,200원, 10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좀 슬슬 리스크 관리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 선까지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센스 아웃이 과연 생각하는 거대로, 업체가 생각하는 거대로 잘 상승을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조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IR 갔다 온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도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항암 신약제를 만든다, 그리고 삼상 임상이 통과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또 임상이 또 흔히 말해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꿈을 먹고 자라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롭지만 결국은 좀 길게 보시는 그런 흐름으로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거를 믿지 마시라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의 통과가 된 업체가 최근에 SK 바이오팜 쪽에서 나온 거 말고는 상장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삼상 임상 통과가 그만큼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삼상 임상이 통과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삼상 임상이 통과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로 입장에서는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리스크는 고스란히 다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